오늘은 남성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 진짜 남성님은 제가 딱 모임에서 처음 한 번만 뵙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라서 기회의 장이 더 열려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인터뷰가 처음인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준비하면서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 구체적으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이렇게 남기는 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하니까. 또 요즘 녹음하는 상황도 기대가 되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도 좀 어떻게 될지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최근 남성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최근에는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해서, 최근 몇 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올해 지금 음. 3 월이니까 1-2-3 월까지는 저한테 뭔가 이제 작은 영향이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온건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친절이나 아니면 배려나 음. 아니면 감사, 사랑 같은 것들, 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그런 행동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음. 그런 행위들은 사실 아무 비용도 들지 않거든요. 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는 거는 개인의 피로도하고는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음. 하지만 어떤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고 그냥 개인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가장 사회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안 해 왔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좀 없을까?' 그런 음. 생각도 같이 해 봤었는데, 제가 하다못해 뭐 사소한 것들, 카페에서 음. 뭐 얘기하다가 겨울이니까 이제 목도리를 두르신 분들도 있고 그냥 패딩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자에 어떤 분이 목도리를 걸쳐 놨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음. 네. 그것들을 제가 이제 좀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어 그걸 한 2 시간인가 있었나? 그동안 음.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한 명도 그거를 이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주워 준다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런 것조차도 남의 영역에 침범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 예, 반대로 자기가 침범을 당했을 때도 그게 그 행위가 설사 친절이라고 하더라도 행위를 당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냉소적으로 흘러갈까 봐. 뭐 그런 걱정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그냥 제 본분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었어요. 진짜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제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뭐랄까 나에게는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행위나 모든 언행들이 타인에게서는 그게 나의 영역, 나의 어떤 것을 다 침범한다는 전제로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오해 살 수도 있고 그런 정말 사소한 걱정부터 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까지 생각이 되면서 되게 그런 선의의 행동들을 많이 망설여 하거나 주저할 때가 많거든요, 저 스스로에게도.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사실 많이 신경 쓰이고 그냥 보여지게만 해도 이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참 친절을 뭐랄까 함부로 베푼다는 의미가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정이 없다거나 좀 '인류애가 없다.' 이 정도까지로 좀 느껴질 정도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타인을 위하는 것조차도. 그래서인지 요즘 어 저도 쉽게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선의를 받더라도 한 번씩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뭔가를 그 의도가 있는 걸까? 나를 실험하는 걸까?' 뭐 무궁무진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겪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참 제 원하는 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들에 느끼시는 점에 공감이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제가 태어나서 이제 뭐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실천해 온 게 아니니까 비슷하게 살아왔고 사람들하고요. 음. 비슷하게 살아왔고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아 행동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제가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정말 그 개구리 올챙이 생각 못 하는 것처럼 한국 음. 사람들은 이래.' 이렇게 진단을 내릴 처지는 아니긴 해요.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쪼끔 더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있었으면 음. 좋겠는데.' 이런 음. 아쉬움이 담긴 생각을 하곤 하죠. 음.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런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게끔 개인으로서 일조를 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음. 맞아.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을 주는 것보다 서로 받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웃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어 좀 의식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상에 대해서. 네. 좀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친절한 인상을 받지는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 나름대로인 이유도 있지만 웃는 일이 잘 없으니까 자꾸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제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 음. 다른 의미에서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바보처럼 그냥 힘든데도 막 거울 보면서 웃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웃게 되더라고요. 음. 오히려 웃지 않으면 좀 어색할 정도로. 어색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 음음. 그리고 배려, 친절을 정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건네다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노력의 나름이다. 음. 인상도 결국 개인의 노력의 나름이고
좋은 일을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음. 좀 웃는 일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상대가 그냥 무표정일 때가 있으면 그것도 나름 눈치 보일 때도 있긴 하거든요, 제 웃음이.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서 말한 대로 음. 너무 사회가 좀 너무 무반응해지는 것 같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서 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근데 웃음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상대가 '아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인식 음. 아래에요. 맞아요. 네, 약간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좀 상대가 당연히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겠죠. 가지 음.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음. 근데 처음에 상대가 그러더라도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음.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네. 이제 웃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상황이 그 네. 바람님이 뭔가 뭐 잘못한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좀 웃으면서 음. "요거는 이렇게 됐는데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상대가 그래도 무표정이다. 음. 그래도 저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상대가 그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상대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다. 상대가 변할 음. 거다.'라는 음. 기대감을 그 가지고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상대가 내 진심을 어 왜곡하지 않고 '진심을 알아줄 거다.'라는 기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특히 더 노력하게 되는 순간은 남성님에게 언제였나요? 음. 저는 우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먼저 노력을 합니다. 음. 잘 듣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같은 것도 사실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단 말이죠. 음. 영화가 그 순간 그 뭐라고 하죠? 프레임마다 우리한테 주는 정보들이 있는데 저는 최소한 저는 그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바로 해석하고 생각할 역량이 되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발생하고 아니면 오해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놓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오해하는 것이 있는지 제가 들은 것이 정확한지 듣고 생각한 것이 정확한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뭔가 말을 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들으면서 자기 할 말을 또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중간에 이제 자기 의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자기 의견을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음. 중간부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 버려요.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말이 다 끝나면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만 계속 그 머릿속에 남겨 놓는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반쪽짜리 대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뭔가 서로의 관계에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고 나도 더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은 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청하려는 습관을 많이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합니다. 근데 음. 이 "그럴 수 있지."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그 상대방의 말이나 혹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 말 속에 음. 담겨 있는 상황을 음. 방관하는 그럴 수 있지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이 '아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렇게 행동했겠다. 똑같이 행동했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이해가 담긴 그럴 수 있지가 있어요. 적지사지의 마음이죠. 이 그런 방식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경청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음.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제가 생각하는 네. 각 분야에서의 최고의 것이 있어요. 지고한 것이 있어요. 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한다." 음.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미 겪은 상황들을 남이 설명할 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상대방은 어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다르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제 방법이 더 나은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네. 게 좀 저의 자아가 좀 비대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네. 제가 특별하고 내가 옳다는 착각. '내가 옛날에 다 생각해 본 거야.' 음. 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흘려듣는 흘려들을 때도 있고 좀 속으로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런 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아가 비대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모멸하고 경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좀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일환인 것 같아요. 그냥 음. 어떤 대상이 됐든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냥 어떤 현상이든 그런 것들의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것. 네. 최종적으로 제가 음. 노력하게 되는 것들은 요런 것들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도 경청을 좀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이제야 좀 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와 '아 나 또한 그러고 있었지.'가 동시에 이제 교차되는데 생각들이. 그냥 네. 그런 생각들을 교차하면서 저는 마구 생각을 스스로 이 대화 속에서는 절제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나거든요. 막 음.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든. 음. 그래서 말을 준비하게 되고 음. 어떤 말을 '난 하고 싶다.'
이게 좀 더 강하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네네. 그게 이 상대의 말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도 느껴보면. 음음. 그래서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제 나름에서는. 그러니까 절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절제하는 척하는 거고 대신에. 음. 그러니까 아 최근에 제 경험을 좀 비례해 보자면 이때까지 인터뷰에서 거의 편집을 했을 때 '말을 왜 이렇게 못할까?' 일상에서 일반 대화했을 때만큼보다도 뭔가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서 음. '왜 이렇게 사람이 고장 나 있고 혹은 이렇게 겉돌까?' 결국은 상대가 했던 말을 잘 못 듣고 음. 나는 인터뷰이니까 최대한 말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나도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 말에는. 음. 상대는 많은데. 네네. 이게 그래서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소통이지? 나는 분명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한 건 나를 위한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좋은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안 그래도 최근에 좀 의식했던 고민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많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의 이치를 좀 잘 뭐랄까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 생각을 잘 언어화하지 못하는 게 많이 좀 크거든요. 근데 네. 그것들을 이렇게 딱 명료하게 상대가 이해할 만큼의 뭔가 소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경청을 잘하게 됐어요 진짜. 진짜, 진짜 대화에 걱정 없이 오롯이 이제 상대의 말을 경청하니까 지금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저한테 말이 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 경청에 대한 고민 중 하나가 상대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의지와는 너무 비례되지 못하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소통에 대해서. 네. 잘 듣고 싶어 하는 그 욕심마저도 결국은 상대를 잘 듣지 못하게 되고 생각이 너무 많아 버려서 또 제가 할 말을 까먹기도 하고 또 말하다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고 습관성 공감도 음. 좀 많이 작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지.'라는 그 반관의 의미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소통에 대한 반관인 것 같거든요. 네. 상대에게도 있겠지만 네. 내가 내 말을 다치게 만들고 생각을 다치게 만드는 게 큰 것 같아서 진짜 소통, 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저도 저는 오히려 전 굉장히 말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음. 음. 옛날부터 말이 느리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요. 그리고 좀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중간에 말을 하다가 헤매기도 하고 남의 음. 말을 듣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할 말을 까먹기도 하고 요런 것들을 다 저도 경험을 해 봤어요. 음.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서 이제서 드는 생각은 음. 모든 게 그냥 다 선천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다 훈련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혼자 어딘가 앉아 있든가 아니면 책상 앞에 있든가 그런 데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글로 옮겨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 있고 아니면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무의식에 잔해로 남아 있는 상태하고 내가 글로 한번 옮겨 본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음. 그 그런 것들이 좀 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통에 대한 방법을 찾던 중에 글 쓰는 거는 어디 가든 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좀 써 보려고 진짜 좀 시도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적도 솔직히 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그래서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출판사에서 필사단을 모집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매달 네. 출판사에서 배급되는 책들을 음. 책들이 음. 아니라도 음. 그냥 매달 본인이 지정한 책을 가지고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 1 일마다 인증을 하면 이제 소정의 혜택을 주고, 이제 출판사에서 음. 뭐 또 매달마다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제 해고를 하는 이제 그런 좋은 취지의 활동이 있길래, 그것도 나름 이제 지원을 해서 네. 선발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음음. 운 좋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내일 필사를 해야 합니다. 아. 제가 선정한 책을 가지고 이제 글 쓰는 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나태한 행동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울 만큼 그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좀 사실 우연히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그 빌 에반스라는 재즈 네.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음. 그런 쇼츠를 봤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일을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목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음. 그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소설을 쓴다 치면은 뭐 에세이를 쓴다 치면은 그냥 에세이 한 권을 쓰는 게 뭉뚱그려져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압박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첫 장을 써라." 첫 문장을 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피아노 악보라고 치면은 한 곡에 음. 뭐 4 분의 4 박자짜리 악보가 있으면은 그 4 마디를 칠 줄 알면 다음에도 또 4 마디 치고 4 마디 치고 4 마디 치고 계속 음악 그 악보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잘게 문제를 쪼개서 그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걸 하다가 흥미를 느끼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너무 글 쓰는 거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걸 해야겠다 저걸 뭐 뭔가 이제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것들, 뭐 지하철 탈 때나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지하철 타고서 어떤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거에 메모장에 적고 음. 아니면 뭐 산책하다가 적기도 하고. 음. 예. 그런 것들을 또 뭐 한 번에 딱 메모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음. 그거 보고서 다음에 또 우연히 봤을 때 거기서 그런 뭐 새로운 생각이 들면 거기다 좀 더 붙이는 거고. 음. 예, 그러면서 하나의 생각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작은 것, 제일 작은 것부터 해 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막 그런 거 있죠. 뭐랄까 만다 그래, 뭐지? 마인드맵처럼 네네. 자꾸 나아가서
작은 것보다 더 큰 계획들을 막 세워요. 혼자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열한 것 중에 또 내가 더 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 막. 음. 그것들을 다 하다 하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하게도 거대한 생각들을 딱 끝나게 되면은 행동하기가 싫더라고요. 싫은 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음. 인득도 같고 '그래 그럼 그냥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것들인데 음.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또 의미를 찾으려고 막 혼자서 막 계획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죽이는 것 같아서 음. 좀 일단락 돼 버리는 게 많이 잦았던 것 같은데 저도 진짜 많이 깨닫는 바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작은 것부터 계속 실천해 가는 것은 참 알고 있는데도 못하지만 이번에 기회를 또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면 되죠 뭐. 그럼요.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죠, 필사적.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남성님이 진솔하게 사랑받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미 저를 잘 봐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어서 확 떠오르진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뭐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에도 눈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어 어떤 것을 봤을 때 보는 부분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했을 때 제가 본 음. 것들을 말하고 아니면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그 마음가짐의 자세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음. 없었는데 아 음. 진솔하게 사랑받고 있는 것? 나는 그 주변에 진솔하게 봐주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 그런 음. 것들이 뭘까?' 고민을 한 질문이었어요. '그런 아. 것들이 뭘까?' 하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타인들 좀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에 깊이 들어왔을 때 하는 고민이 이거였어서 고걸로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MBTI로 따지면 그 가운데가 ST면은 네. 저하고 좀 상극이거든요. 음. S 성향하고 T 성향이 합쳐지면은 제가 보는 것 아니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나 아니면은 무반응일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 기대가 있네요. 음.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미 남성님에게는 진솔하게 사랑받고 있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뭐랄까 마음가짐들을 네. 받고 싶었다는 걸까요? 아 그쵸. 사실은 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 이르기 전에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음. 이제 그래서 뭔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딱 이 질문도 사실 저한테는 가장 어렵게 생각해낸 질문이었는데 부러워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 게 많은데 참 뭐랄까 남성님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저에게 향한 말이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궁금했고 어떻게 보면 저를 뭐 진솔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는데 또 부족한 걸 계속 느끼더라고요 새삼. 뭔가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사랑이면 충분히 내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지.'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세상 속에서는 저를 사랑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더 뭐랄까 갈망하는 것 같아요 좀. 나도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니까 음. 좀 남들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면 좋겠다.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좀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의 대답은 어 저의 약점인 것 같았어요. 네. 사랑받고 싶은 게. 음. 음. 나의 단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 어 좀 내가 나약할 때 뭐 그런 정말 그런 약해진 모습들에서는 사랑으로서 지켜봐 준다거나 위로해 준다고 용기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음. 사랑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음. 느껴질 때가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것도 좀 있지만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약점은 나의 약점을 알아봐 준다면 지켜봐 준다면 나는 더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어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처음부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음.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뭐라고 할까요? 근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 결국 어쨌든 그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거나 아니면 특정한 몇 명만 해결해 줄 수밖에 없거나 음.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지금도 간혹 그러긴 한데요. 멘탈이 그렇게 막 저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멘탈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근데 평소에는 좀 뭐랄까요?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은 괜찮은 거고 음. 가끔 가다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타인과의 단단한 유대감, 단단한 그 신뢰로 갖춰진 단단한 관계 이런 데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그냥 제 스스로가 평소에 그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해요. 주변에서 영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주는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뭔가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 됐든 호의가 됐든 그게 상대가 거부할 수도 있고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황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음. 참 주고 싶은데도 주지 못할 때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뭔가 나를 방해하고 좀 내가 악을 써야만 결국은 그들에게 맞춰 줘야만 그제서야 사랑의 언저리에 관심을 받을 것 같은 게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그게 진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에게 그거를 오히려 안 할 때도 있고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살면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맞춰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상대는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아닌 척하고 바보같이 좀 기준이 있음에도 어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뭔가 다 수용해 버리고 저를 해치면서까지 그런 경험들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결코 기준 없는 이 선의들도 뭐 정말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뭐 아무 네. 이유 없이 사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게 되는 경우에서 삶의 방향이 '내가 지향하는 방향에서는 이게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줄 수 있고 하물며 줘야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또 여유랑은 좀 다르게 저는 참 여유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노력을 꽤 해 왔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사람들에게 뭐 뭐랄까 그런 영향을 주려고 하진 않았고 주기도 싫었지만 나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속 내어 주려고 하다 보니 또 고립시키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그 적당히라는 걸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적당히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마다의 기준도 다를 테고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도 표현이 가하면 상대는 그게 싫을 수도 있고 호의가 되려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에 네. 그걸 제가 어디까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눈치도 어느 정도지 특히 뭐 말로만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소통에 한 발 더 계속 나아가려고는 현재는 계속 노력하는 중인데 여전히 늘 고민인 부분인 것 같네요, 저도. 모임에서 특히나. 저도 뭐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때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온 바로는 다시 자기 자신이 우선 음.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이건 분명히 호의야.' 음. 이런 이런 자기 기준들. 음.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상대한테 맞춰 주는 거니까 난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자기 삶이 더 중요해야 하고 자기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줘야 하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 기준. 이런 기준이 중요하고 또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나 물어봐도 네. 뭐랄까 좀 그 기준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모임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이제 무작정 일단 만나 보게 되면 네. 그 경험이 쌓이니까 그 데이터로 '아 나중에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해도 이게 제가 그 생각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분명히 뭐랄까 저에게는 정의가 되었는데 또 막상 상황에 의해서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 상대가 혹은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지.'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찌 됐건 그 기준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상황이나 그런 비슷한 걸 마주했을 때 또 그게 또 달라져서 상황이나 사람이 꼭 그렇게 제가 생각한 기준대로만은 또 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니까 뭐 퍼즐 맞추면은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 이 음. 인간관계에서 내가 생각해 놓은 퍼즐 안에서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상대의 시선에서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변수가 많은 거죠, 제 삶에서. 그런 것들을 내 계획과 어떻게 보면 내 기준대로 바로 직관적이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좀 남성님은 해 두신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좀. 사실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거긴 한데요.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나오는 값이 다를 거잖아요. 반응이 다를 거잖아요. 음. 근데 네.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상대가 하는 음. 반응에서 음. 그걸 기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내가 이건 원래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음. 그 내가 호의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상대가 진짜 호의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렇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너무 역효과가 생겨요, 너무 큰 역효과가. 음. 그래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보이는 웃음에 뭐 되려 화를 낼 수도 있고 음. 뭐 "왜 웃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웃는 것에 호감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웃었으니까 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니까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의사소통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아 꼭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 음. 당연히 아실 거예요. 물론 이미 그거를 경험으로 아셨을 수도 있고 내 행동에만 신경 쓰고 상대방 행동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겠다. 내버려 둬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론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힘든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뎌진다고도 볼 수 있고 음.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그런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음 근데 뭔가 그럼에도 내 네. 할 일은 해야죠. 이리입이라는 게 저를 비롯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상대가 어떤 날은 참 좋았다가 또 어떤 날은 단번에 좀 무반응이거나 좀 어딘가 삐뚤어져 있는데 하는 참 그런 반응들에 스스로에게 너무 일희일비한 나머지 상대에게 너무 잘 휘둘리는 게 아닌가 결국은 내 스스로의 자아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갈등하고 있는 거고 참 그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그냥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강해지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강해지세요. 약하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음. 맞아.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아 그럼요. 저도 감사합니다. 참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 가지와 남성님에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3 가지는 첫 번째는 좋은 취향과 분별력에 대한 고민인데요. 어 음. 다시 말하면은 좋은 취향과 그 좋은 취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좋은 취향이라고 말하는가에 음.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고민이에요. 어. 저는 사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고민을 하긴 하는데 특히 예술 쪽에서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쪼끔 더 바깥으로 나가면은 패션 같은 것들,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음. 그런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어 예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향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음.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래서 막 처음에는 노벨상 받은 것들, 음. 그런 권위가 있는 상을 받은 책들, 부커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이상문학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현대문학상이나. 그런 음. 좀 수상 기간이 좀 연도가 좀 있고 음. 이 권위가 있는 책들을 읽으려고 많이 그런 것들만 찾아다녔던 시기도 있고 음. 그래서 요런 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봐야지만 제가 그런 쪽에 쪼끔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나은 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는 그렇고요.
음.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어떤 것에 담긴 헤리티지나 철학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첫 번째랑도 사실은 연결이 좀 되긴 하는데 뭐 의복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미술이나 음악에 담긴 역사, 음. 역사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것들에 담긴 서사 그런 음.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션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샤넬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니 샤넬 제품을 막 너무 좋아해서 구입하고 이런 건 음. 아니지만 실제로 아. 샤넬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음. 브랜드가 20 세기에 처음 나왔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 가브리엘 샤넬 이 샤넬의 창립자인 그 여자가 말하기를 "모든 여성에게 자유를"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옷을 만들어요. 그 네네. 기존에는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옷을 복잡하고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입었단 말이죠. 음. 20 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춤을 출 때였으니까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평소에도 치마를 입어야 됐고 음. 그리고 여러 겹을 입어야 했고 이런 의복 문화가 있었는데 그 샤넬이 최초로 여성들을 위한 바지를 만들고 그리고 남성복에만 있던 것들 셔츠나 그 어 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양복 문화를 여성복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뒤로도 많은 여성복의 혁신을 만들어 내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은 정말 어떤 이제 매년마다 패션쇼도 하고 룩북을 내고 이러는데 저는 가능한 한 좀 챙겨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음. 것들이 뭔가 되게 신화화된 이상적인 여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그냥 그런 것들에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아요. 음. 그 트위드 자켓이나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드레스나 여름에도 또 여름 컬렉션이 또 따로 있거든요. 여름에만 나오는 드레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오래될수록 물론 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사실. 그래서 음. 똑같은 걸로만 현상 유지를 하고 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철학 음. 그거를 계속해서 현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음. 그거는 이제 그것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또 시대상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그렇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서사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 어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인데요. 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 음. 혹은 사람과 사물이 맺는 관계. 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물이 그 혹시 센티멘털 밸류 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거기에 노르웨이어 원래는 원제가 노르웨이어인데 제가 그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제명이 어떤 어떤 기억을 담은 사물이에요. 누군가의 음. 기억 속에 있는 사물 혹은 어떤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억이 있는 사물. 네. 그런 것을 좀 좋아합니다. 음 이제 뭐 누구나 약간 애착 인형같이 네. 제가 오랫동안 봐 온 책이나 음. 아니면 난 이거 예를 들어 볶음밥을 담는 접시. 그런 저한테 특별한 감정을 주고 특별한 기억이 있는 음. 그런 사물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특별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 음. 그런 것 그런 그런 것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과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키워드답게 왜 정말 짧게 짧게 이렇게 키워드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남성님은 되게 그거를 문장화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한편에 뭔가 본인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까 뭔가 브랜드에 대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듯이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음. 대한 본인만의 그런 배경과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너무 색달랐어요, 정말 이 질문에 의해서만큼은. 사실 예술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좋아하는 분야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아예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어디까지가 취향이로 음 사람들에게서 권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되게 사람이 참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되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네. 음 뭔가 근거되는 게 달라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예를 음. 들면 아 극단적으로 어떤 거지가 만약에 "나는 이 전시회를 좋아해서" 막 본인이 전시회 좋아한다는 걸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어떤 뭐랄까 좀 재벌이 "나는 이 전시회를 좋아해서 이러이러한 전시를 실제로 샀고 소장하고 있고." 막 설명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취향을 또 뭐랄까 요새 증명해야 되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좀 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것도 가볍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랄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음. 들면 음. 모두가 미술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미술이 이제 엄청나게 파고들었다거나 하나라도 파고들었다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대중적으로나마 혹은 음. 좀 그냥 외형적으로나마 그냥 가볍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이 미술에 대한 가치관도 있고 음. 작품도
하나 파고들어서 잘 알아. 막 아티스트도 알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취향에서 오는 그 거리감이 차이가 크거든요. 있거든요, 분명히. 그쵸. 근데 그런 것들에 결국은 내가 취향에도 뭔가 수준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나뉘어진다고 느낄 때가 제가 얘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의 척도가 다르니까 네. 같이 얘기하면서 사유하거나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비교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도 있을 거고 혹은 거리감도 많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약간 그거는 경계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좀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닐까요? 음.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본다면, 그것도 약간 그 사람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모임 나가서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영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막 "최근에 뭐 나왔는데 봤냐?" 아니면 제가 모르는 감동 얘기, 영화 얘기하면은 저도 그 좀 그럴 때 있어요. 이야기 못 하고 그냥 듣는데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서로 그 취향의 강도가 다른 거라. 뭔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취향이 내가 가지고 있나?' 이 참 자랑할 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취향을 요새 찾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깊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잘 있나? 음. 남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고 나를 비유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음 그거는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음. 시간을 들여서. 음. 맞아. 요새 영화 취향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음 저것도 이제 보다 보면은 네.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 질문을 엮어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남성님 스스로 또한 생각하시는 나만의 매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음 저만의 매력은, 분명한 거는 아까 제가 한 번 질문에서도 말을 했던 건데, 다르게 보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음. 걸 보더라도, 같은 사물이나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남들이 보지 음. 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어 되게 특정 상황에서는 그 거의 드물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음. 제가 하고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방향에서는 꽤 분명한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을 좀 종종 느낍니다. 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게 보는 음. 음. 능력이면 뭔가 자기만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다들 그렇게 생각 할 한 번씩은 다 그렇게 해볼 것 같고. 음. 그런데 어 그다음에는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저한테는 회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뭉뚱그려 말하면은 흑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있거든요. 음. 사람이 뭐 매년마다 작년이 흑역사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주변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저한테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비록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떤 생각을 했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제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음. 되돌아봄으로써 검토해 보고 그 생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지금의 저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의지가 있다면 저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저 스스로 계속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음. 하나하나 고쳐 보고 결국 어 더 나은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고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그 말에 비슷하게 저는 자아 성찰을 좀 저도 많이 그동안 해 와서 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그게 저를 볼 수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를 저 스스로 관찰하고 참고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아 성찰을, 저 또한 그게 또 능력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참. 공감되게도 남성님이랑. 그러면 남성님은 약간 타인을 통해서 뭔가 발견하게 된 나만의 매력 같은 건 있으실까요? 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제 역사를 아는 친구는 몇 없거든요. 네. 저를 아주 옛날부터 봐온 친구들만이 사실 제가 옛날에 어땠고 근데 지금은 어땠다는 걸 알죠. 음. 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얼마 없고, 근데 저는 분명히 느껴요.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때와 달라진 저는 그때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옛날에 뭔가 했을 때 이렇 어 어떤 방 어떤 방향으로 했던 것들,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해서 뭐 남이 알아주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새롭게 안 타인들이 그거를 알아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남성님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나를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그 남성님에게 영화란 무엇이고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도 쪼끔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음. 제가 전에 저는 재즈 라이브를 좀 종종 들으러 다니는데 네. 거기에서 그 드러머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드러머가 자기가 연주하는 것들은 요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재밌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걸 한번 들어보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담아서 연주할 때가 있대요. 음. 그래서 '영화도 요런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 봐라." 음. 그게 꼭 그 감독이 영화의 경우에는 모든 예술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영화의 경우에는 감독이 꼭 지향하는 바라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게 정치적인 의미가 담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음.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그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기법들, 연출들 그런 것들을 음 토핑처럼 얹어서 관객들한테 이게 감독은 관객한테 주고 그 요리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질문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됐던 건데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들고 음. 차라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었으면 쪼끔 더 어 이 그래도 생각해 온 게 있으니까 그런 음. 것들 토대로 이제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음.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사람이란 뭘까?' 음. 라는 질문에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건 뭘까?' '사람이 아닌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써요. "넌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 음. 넌 사람 같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사람이 행동했을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는 인격체인 것 같아요. 음. 그 이전에 어떤 이상형을 말하는 자리에서 음. 음. 자기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음. 그게 좀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떤
그 사람마다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개인의 윤리나 도덕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권유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사회 규범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그냥 모나지 않게 행동하고 요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쪼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 당연히 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없는데 음. 그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뭐 자라고 치면 30 센치 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물들을 다 길이를 잴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사람의 최소 단위가 있고 최대 음. 단위가 있는 거죠. 음. 제가 말한 거는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음. 그러면은 최대 단위는 뭐냐? 최대 단위는 제 생각에는 어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이 어떤 규범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윤리관의 테두리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음.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그게 최대 단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히 내가 그런 의도를 담아서 행동을 했더라도 은연중에 오해가 발생하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 실제로 어떤 측량 기구를 가지고 잴 때도 발생하는 발생하는 오차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이 사회가 내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쪼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내가 나 스스로를 포함한 주변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 사람이라는 스펙트럼의 최대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나 이치, 뭐 윤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냥 인간적인 것 같거든요. 네. 뭐 물론 개인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럼 제가 최근에 들어서 좋아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노력해 나가야지 중간에 포기되는 나 스스로가 포기되더라도 그게 완전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인생에서는 나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냥 정말 넓게 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과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같이 공생해 나가야 한다. 네. 좀 그렇게 그게 인간의 인간성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을 가자면
남성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와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제 최애 영화를 가장 추천하고 싶은데 음 음. 우디 앨런 감독이 천구 아니 저기 2019 년에 그 개봉한 레이니 네. 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가 아. 있습니다. 이제 사실 누가 영화 추천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작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이거 나왔을 때 보고 최근은 완전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도 보고, 어쨌든 꾸준히 한 서너 번씩은 음. 꼭 보는 영화거든요, 매년. 음. 이 영화를 추천을 하고 싶고, 내용이 그 되게 미국 우디 앨런이 미국 사람이고 한데 내용은 굉장히 프랑스적이에요. 음. 간단한 줄거리는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연인이 뉴욕으로 여행을 갔다가 되게 예상치도 못하고 우연한 사건들에 휘말려서 이제 그 여행이 좀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적인 요소도 좀 있고요. 음. 연애가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네. 점에서 도파민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리고 우디 앨런 특유의 미장센이나 아니면은 이 배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능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음. 능력, 그리고 빛을 사용하는 연출들, 그런 것들이 음. 탁월해서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보는 재미가 있고, 음. 또 이제 우디 앨런 영화를 좀 보다 보면은 내용이 쪼끔 비슷비슷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여행지에 가는 테마의 영화인 경우에는. 네.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좀 단점이기도 해서 웃긴데, 음. 내용이 예측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대충 생각을 하고 머리를 이제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덜 쓰고 대신에 집중하는 쪽을 이 영화의 배경이나 아니면은 그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들, 의복이나 음.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쓸 수 있어서 눈이 굉장히 호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음.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영화를 관통한 이 영화도 그렇고 여행지 테마의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데, '인생이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냥 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항상 우리 인생도 이 영화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을 뿐이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대로 흘러간다,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에 휘말리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아니면은 우리가 지니고 있던 것들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음. 어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내용이요, 서사가.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이야기가 흘러가는 재미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여행이 하는 테마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계획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영화스럽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여행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들에겐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좀. 저 여행 자체가 가장 계획하면서도 가장 실패하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정도로 저 여행 자체가 그렇죠. 음. 근데 저도 참 예전에는 정말 계획적이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처음에 저는 베트남 여행 갔었는데 정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처럼 좀 너무 아쉽게 다녔던 기억도 나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너무 뭐랄까 힘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많이 놓았어요. 최근에 또 그 명절 때 이제 또 고향 친구를 간만에 만났는데 네. 만나서 이제 부산에 잠깐 이제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친구가 저한테 근데 너 되게 예전에는 아람이 너는 예전엔 되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못마땅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편해진 것 같아. 여유로워진 것 같다. 진짜 즉흥적이 변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음. 변해졌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들었거든요. 음음. 되게 좀 그래 하면서 막 괜히 왜 부정하고 싶다가도 내심 또 변했다는 말이 또 되게 반갑기도 했고요. 음. 왜냐면 그 말에서 그 상대도 되게 편안해 보였거든요. 음. 그런 나를 또 그대로 또 물론 그때도 제가 막 저를 싫어한 건 아니었겠지만 뭔가 "지금 너가 편해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음음. 음음. 참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보면서 보이는 것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좀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남성님에게는 누군가 자신에게 물어봐 주었으면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계실까요? 제가 사실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저 누가 이런 질문이 없어서 GPT에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굉장히 괜찮은 그 선택지가 있어서 음. 이거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 제가 누구한테 질문 들으면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의 답변도 좀 궁금한 그런 건데 음. 음. 요즘 너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런 음. 질문입니다. 음. 좀 어렵긴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나는 최근에 생각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었어요. 음. 근데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젯밤 잠깐만요. 그젯밤인가 어젯밤에 산책을 하면서 생각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1 세대 그 조각 미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윤신 작가님이라고 어 네. 한 분이 계신데 네. 그 옛날에 막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때는 주목을 못 받으셨단 말이죠, 네네. 다른 동료 미술가들에 비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국내에서 하시다가 파리로 유학을 가시고 음. 그다음에 자기가 쪼끔 더 그 제작 환경이 좋은 데서 작업을 하고자 음. 아르헨티나로 가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음. 한 40 년을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시진 않고 간간히 출품만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질 때쯤 오셔 가지고 이제 한국 아르헨티나 수교 기념 전시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저기 남서울미술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도 하시고 또 재작년 2024 년에는 그 베니스에서 하는 비엔날레도 참여를 하시고 음. 그런 식으로 음. 갑자기 이제 급물살 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음. 원래는 또 수원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며칠 뒤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칼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네. 이게 최근 몇 년간 이 여성 작가에 관한 관심도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음. 특히 그 작가님이 음. 아시아인이고 그리고 뭐 파리나 아르헨티나로 가서 공부하시고 작품 활동하신 음. 그 이방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조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작품이 탁월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고 이 현대 시대 이 상을 잘 반영한다는 것보다 성별하고 태생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음. 인기에.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명을 받는 계기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음. 그래서 요런 게 뭔가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밖에 보면 미술계에서 누가 음. 뜨고 누가 내리막을 가고 누가 인기가 줄어들고 음. 또 누가 뜨고 요런 것들이 정말 음. 작가가 어떤 탁월한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거의 개념 미술이 많으니까요. 어떤 뛰어난 발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구나. 그냥 네. 이런 어쩔 수 없이 시대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그럼요.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음. 글을 딱 썼을 때 그게 처음에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시대가 천지개벽을 해서 음. 아시아인 남성 작가가 조명을 받는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그때는 제가 막 나이 50, 60 먹어 가지고 인기가 생길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이 신기하면서도 좀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답변은 너가 지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음. 이 질문이었는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참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네.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분야인데도 좀 친절히 네. 안내해 주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게 말이 되게 도와준다고 느꼈어요. 그 이게 이유는 저도 입문자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감되는 게 시대를 잘 탈 수밖에 없어서 근거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어찌 됐건 실력이 재조명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작품이 네. 정말 저는 모르는 작가분이시지만 물론 이제 결국은 그 성공해서 뭐 운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음. 아.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음. 어 그 작가님 중에서 좀 아직 그 작가님을 뭔가 모르는 분들은 이 작가님이 이거를 좀 처음 첫인상으로 작품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이분이요? 네. 사실 이분 작품은 저도 잘 아 모릅니다. 이번에 그 볼 예정인데 볼 네네. 예정이어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음.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음. 있습니다. 그럼 또 이 질문을 생각하다가 엮어서 드리고 싶었던 건데 남성님 스스로에게 그냥 답을 찾지 못한 지문이 있다면 어떤 게 계실까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이거는 GPT한테 해도 안 되더라고요. GPT는 너무 이제 그 틀에 박힌 말만 해서 사실 지금은 그냥 뭐 있는 대로 말을 하면은 지금은 찾지 못한 질문은 없어요. 제가 음. 어떤 제 삶에 기반해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아니면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겠죠. 그 음.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목표가 명확해서 사실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그런 질문은 없어요. 근데 제 음. 생각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제 세상이 완전히 넓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어떤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냥 계단식 구조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평지인 거죠. 이 평지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계단을 한 걸음 또 올라야 될 때가 오겠죠. 음. 그때 또 새로운 아마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마 이제 질문들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 생각이 나고 그에 음. 직면을 할 것 같은데 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음. 입니다. 되게 현재 현재에서로만 충실히 살고 계신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생각의 관점이. 근데 남성님은 정말 현재로서는 무난한 평지를 걷는 것처럼 그냥 정말 현실에서만 계속 존재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네. 저도 어떤 과도기가 있었고 음. 저의
그러니까 이게 질문,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 어떤 목표나, 그러니까 삶의 음. 목표나 삶을 살아가는 자세나 뭔가를 대하는 태도나 음. 이런 것에 좀 치중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음. 있다면요. 음. 네. 저 또한 그런 과도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여서 음. 그 이렇게 어떤 질문이 따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불의의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하는, 음.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당장의 현실에서 그려내야 할 문제가 없더라도 상황이 네. 아니라도 막연하게 생각되는 질문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아, 혹은 네. 뭐 내 정말 내 미래 정말 음.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노년에 대한 미래일 수도 있고. 가족이랑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서 음. 이게 막 질문까지 될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가족은 그냥 뭐 작은 갈등, 뭐랄까요? 그건 질문까지는 아니고 음. 어떤 고민 정도는 되죠. 뭐 음. '아 정말 효도하기 힘들다.' 뭐 이런 정말 뭔가가 떠오르긴 한데 정말 너무 자주 가야 해요. 뭐 제사도 하고 '아 정말 힘들다. 이 자식 노릇하기 힘들다.' 그리고 옛날 명절 때 막 친척들 똥 씹은 표정으로 아침에 오는 거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고, 음. 그런데 그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죠, 자식이면. 음.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냥 뭐 별 수 있나요?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사랑도 사실 제가 해야 할 바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어떻게 상대에게 해야 하는지. 이제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주제를 더 파야 되거든요. 이 인터뷰를 하나 더 파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것도 다 그냥 음. 그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뭐 저도 많이 실패를 해 봤으니까요. 남성님만의 그 해석내는 그 범위에서 질문을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되게 네. 좀 맞아요. 이 질문이 뭐 제 의도랑 물론 당연히 다르게 가도 상관이 없었고 이 질문의 의도도 사실 없어요 뭔가. 그게 남성님만의 그 몫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유롭게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좀 어렵게나마 이렇게 인터뷰를 끝까지 응해 주셨는데. 네. 이게 참 지금 거의 3 시간에 가깝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지금 살짝 배가 고프고 졸리거든요. 그래서 '아 인터뷰 쉽지 않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목이 좀 쉬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 정말 많이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음. 뭔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잘 말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3 시간 저도 목이 쉬운 것 같아요. 어 네. 그 3 시간의 인터뷰를 여기서 이제 잘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 얘기했네요. 네 3 시간이면은 이 정도면 네. 여자들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만큼보다 예. 더 한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거의 고향 친구 만날 때 그러니까요. 하는 3 시간 동안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그니까요. 아 계속 얘기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너무 최대한 노력해 주신 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느라고 재밌었어요.